자,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시간 수업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기말 시험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또 10문제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11번째 문제는 대칭 구간에서 기함수를 주고 그걸 정적분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답은 0인데 그 0이 되는 이유를 쓰고 그래서 답이 0이다. 이렇게 답안을 기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적분 구간이 대칭이다.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다. 이렇게 쓰시고요. 피적분 함수, 그 적분 기호 안에 있는 함수죠. 그 함수가 기함수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함수는 적분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만 써주시고 그러므로 이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적분하려고 애를 쓰면 답을 못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가면 이게 답이 0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건을 쓰고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2번째 문제는 부분적분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학습 영상을 통해서 이미 학습이 됐을 거예요. 오늘이 12주 차니까 그 전에 이미 다 학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낸다면 문제를 학습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아크 텐전트 어쩌고 이것을 적분하는 문제를 줄 겁니다. 인티그럴 아크 텐전트 해놓고 그 안에 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함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에서 배웠던 모든 함수는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 영상에서 배우지 않은 함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항함수가 갈 수도 있고 사인, 코사인 등의 삼각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로그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연쇄법칙이라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돼요. 어쩌고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해서 부분적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텐전트 어쩌고라는 것을 미분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13번째 유형은 삼각함수의 적분 파트에 있는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사인의 몇 승, 코사인의 몇 승 이런 적분하고 여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텐전트의 몇 승, 시컨트의 몇 승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배웠죠. 그 두 가지 중에서 텐전트의 몇 승, 시컨트의 몇 승 이렇게 된 유형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승수를 보시고 텐전트의 승수와 시컨트의 승수를 보시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컨트의 승수가 짝수였다 그러면 그게 짝수니까 텐전트 x를 t라고 치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 치환적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 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 텐전트의 승수가 홀수다 그러면 텐전트의 승수가 홀수니까 시컨트 x를 t라고 치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치환적분 역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서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다라고 두고 치환한 변수로 피적분 함수를 다 바꿔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씌워진 그 적분을 계산하고 그리고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해서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시컨트의 승수가 짝수든지 아니면 텐전트의 승수가 홀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갑니다. 그 외에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14번째 유형은 삼각치환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삼각치환 세 가지를 배웠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삼각치환에서 문제를 낸다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태가 피적분 함수에 포함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과제도 다 했으니까 이제 알고 있죠. x를 a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셔야 되죠. 해서 x를 a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해서 정리하시고 그 치환하는 그 세타의 범위를 써줘야 되죠. 해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그냥 절대값 없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이게 만약에 부정적분이었다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변수 x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과제나 학습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고 있지요. 해서 고칠 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치환했던 걸 가지고 그 직각삼각형의 두 개의 변을 결정해 주시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한 변이 결정이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그 삼각함수의 값을 이제 그 세 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원래 변수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째 유형은 유리함수의 적분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배운 대로 분자의 차수가 큰지 분모의 차수가 큰지 판정하시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이상이 되면 먼저 나눗셈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분분수로 고쳐야 되고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유형을 내겠습니다. 분모가 x의 3승 플러스 ax 이렇게 생긴 거. 근데 a는 0보다 큰 거. 이런 유형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분자, 분모, 차수를 비교해서 나눌 게 있으면 나눠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부분분수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분분수로 고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분모를 바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x만 앞으로 끌어내면 되죠. 그렇죠? x만 끌어내면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a는 그냥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실근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2차식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x가 1차식이고 1승이고 그럼 항이 하나 x제곱 플러스 a라는 것은 2차식이고 1승이고 그래서 항이 하나. 그렇죠? 그럼 바로 부분분수로 바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x분의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대문자 b 이렇게 여기 a가 있으니까 a라고 한 게 헷갈리면 그걸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분의 알파 상수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거기 그 다음 분자는 1차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베타 x 플러스 갬마.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해서 알파, 베타, 갬마. 예, 이렇게 세 개의 상수를 다시 분모끼리 통분하고 예, 분자 정리해서 원래 있던 분자하고 같다라고 두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베타, 갬마를 계산해 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알파, 베타, 갬마가 계산됐으니까 이 값은 x분의 어떤 상수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어떤 상수 곱하기 x 플러스 또 어떤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로그로 표현되니까 적분이 어렵지 않을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분자에 있는 1차 그 1차식을 나눠서 푼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 해서 분모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오나라는 걸 계산해 보고 그 미분한 값과 나머지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까지 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예, 해서 낸다면 그런 유형 한 가지, 예, 그런 유형 한 가지가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유형, 예, 이상적분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역시 유형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예, 이게 출제된다면, 예, 그렇다면 이런 유형,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 dx. 예, 요렇게 생긴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학습 영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예, 오늘쯤은. 그렇죠? 이건 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영상에서 예, 설명이 되어 있죠. 나누지 않고 계산하면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없습니다. 예, 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상수를 선택하셔서 거기 학습 영상을 보면 0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적분 함수, 예, 그걸 여러분들이 적분했을 때 아크 텐전트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a분의 1 아크 텐전트 a분의 x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정적분 할 거니까 적분상수 C는 아무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0을 선택하는 게 제일 쉬워. 아크 텐전트 0이 0이니까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을 선택해서 둘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적분을 반드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dx 플러스 다시 0부터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dx 이렇게 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 그것을 예, 극한으로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극한으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 피적분 함수 a분의 1 아크텐전트 a분의 x다라는 걸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 대입해주고 근데 변수도 하나는 s라고 썼다면 또 하나는 t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은 변수를 쓰게 되면 나누지 않은 것하고 똑같아져요. 그렇죠? 예, 해서 그것도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틀렸다고 하면. 예, 근데 시작부터 틀렸다 그러면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0점이 되고요. 예, 그렇게. 자, 그래서 극한 쓰고 변수 하나는 s, 하나는 t. 다른 걸로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피적분 함수가 아크텐전트니까 하나, 예, 그 0부터 t까지 또 하나는 뭐 s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대입하시고 예, 대입한 다음에 극한 계산하고 그러면 아크텐전트에 관한 극한 우리 학기 시작할 때 앞쪽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게 얼마로 가는 건지 예,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상수가 뒤쪽에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 상수가 이제 그 값을 조절하겠죠. 그렇죠? 그거 계산해 보시고 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그게 얼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 다음 17번째 유형은 예, 곡선 사이의 넓이 문제 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 유형 중에 두 가지 유형 배웠죠.
x가 변수가 되는 게 있고 y가 변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를 낸다면 y가 변수로 표현되는 문제를 줄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늦게 학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습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학습 영상이 이제 다음 주 거하고 그 다음 주 거하고 2주가 남았죠. 예, 오늘이 12주니까 예, 아마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열려 있으니까 아마 학습했을 거고요. 예,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미리 학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미리 학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학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학습 영상을 보시면 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y를 함수로 생각하고 x를 독립변수로 생각하면 이건 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안 달았는데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해서 둘로 나눠서 풀었다 그러면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독립변수를 x로 사용하고 둘로 안 나눴다. 그러면 이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0점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x를 함수로 해서 예, 이렇게 잡아주셔야 이 그림처럼 예, 이렇게 잡아주셔야 그냥 적분 한 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x가 함수가 되는 거고 독립변수가 y가 되는 거예요. 적분은 인티그럴 어쩌고 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 계산하셔야 예, 이제 그 답까지 다 냈다면 예,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 풀지 않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8번째는 예, 부피 문제를 낼 텐데 부피는 2가지 배웠죠. 예, 그 2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이 나갈지 모릅니다. 요거는 해서 둘 다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적을 이용하는 문제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간다면 그 중에서 예, 여러분들 회전체인 걸 배웠고 회전체가 아닌 걸 배우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회전체인 걸 문제로 낼 거예요. 회전체인 거. 그래서 회전체인 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했으니까 예, 회전하는 방향으로 원판이 생기는 방향이 있어요. 그 원판이 생기는 방향으로 잘라냈을 때 원판이 나오도록 예, 원판이 나오도록 단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해서 단면적은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원판으로 계산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쪽에 또 원판이 하나 생겨서 예,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 학습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단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예,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피 문제는 예, 우리가 원통 껍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배우게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학습 영상을 보셔야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미리 공부하셔도 돼요. 보시고 예, 해서 공부를 좀 해두세요. 이제 3주 후면은 예, 시험을 봅니다. 정확하게 3주 남았죠. 그렇죠? 예, 해서 7월 3일 예,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예, 75분 예, 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대면 시험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바뀌게 되면 통보를 할 텐데 어쨌든 대면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 보려고 아마 학교 측에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7월 3일 정확하게 3주 후에 시험을 치게 되니까 예, 강의실 예, 두 반으로 나눠진 거 전에 한번 보내줬었죠. 예, 잘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해서 미리 공부 좀 해두시면 되고요. 해서 부피 문제 중에서 원통 껍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예, 이건 이제 학습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쉽게 들릴 텐데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셔야 예,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 공식 쓰시면 돼요. 원통 껍질을 이용해라. 이것은 원통 껍질을 이용해라 하고 문제에 제한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써서 하시면은 그냥 0점이 되죠. 정답을 냈어도. 예, 그래서
원통 껍질을 이용해라 라고 문제를 줬을 때는 반드시 원통 껍질을 이용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0점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2파이 무조건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회전시켜야 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회전시킬 거다. 이걸 회전시킬 거다 라고 하면 회전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킬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회전체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 예, 학습 영상에서 설명이 됐듯이 그 회전시키는 도형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회전축하고 나란하게 그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x 또는 이 축이 바뀌면 y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공부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 회전축은 그 x의 값이 얼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y축이 되면 0이겠지만 뭐 x가 얼마인 직선이다 이렇게 주면 그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시면 돼요. 거리. 해서 x에서 그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 수가 2였다 그러면 x-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수가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x-5니까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거리 계산하시고 학습 영상에 자세히 있습니다. 네. 거리 계산해서 그 거리하고 그 다음 큰 함수,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작은 함수, 아래쪽에 있는 함수, 뺀 함수를 거기다 곱해주고 그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 2파이하고 곱해져서 예, 나중에 답이 나오겠죠. 적분 계산하고. 그렇죠? 예. 축이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다 그러면 이제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변수가 y로 표현될 거고 예, 그 거리는 그 y라는 값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줘야 거리가 계산되죠. 그렇죠? x로 표현됐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거리가 표시되고요. 네,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학습 영상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학습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와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준 값과 곱해진 값을 적분하고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하면 부피가 돼요. 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학습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텐데요. 14주차에 있습니다. 14주차 두 번째 페이지 영상 보시면 있어요. 예, 호의 길이 구하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공식 쓰시고 인티그럴, 루트, 독립변수가 x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정하고 x하고 y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 유형 다 있습니다. 예, x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인티그럴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이렇게 1에다가 f'x를 제곱한 것을 더하고 루트 씌워서 적분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x하고 y를 바꾸면 이제 그 f'x 하는 부분을 예, 그 y로 표현된 함수를 y로 미분한 값으로 바꾸고 제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y로 적분하면 됩니다. 거기다 1 더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y로 적분. 예, 그렇게 학습 영상에 예, 자세히 있으니까 예, 마지막 차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오늘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예, 유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10가지 문제를 알려줬죠. 그리고 오늘 또 10가지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해서 20문제 유형을 알려줬는데 이 중에서 6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75분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 시험 그 방식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감독 문제 때문에 그 감독하는 시간을 뭐 한 50분 정도로 줄여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50분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은 75분입니다. 아직 아무 얘기도 없고요. 학교 측에서. 그런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건 염려할 건 없어요.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서 내가 이런 유형 중에서 유형은 20개 중에서 나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건 어떤 사항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되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개를 알려줬습니다. 이 중에 6문제가 나가니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실시간 수업은 이제 이번 2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렇게 2주 학습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시면 끝이고요. 그리고 3주 후에 7월 3일 금요일, 7월 3일 금요일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그 미래혁신관 거기 그 학교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와서 입구로 쭉 올라오면 사거리가 있고요. 사거리에서 그 바로 좌회전 왼쪽으로 올라오셔서 조금 올라오신 다음에 언덕까지 올라오시면 다시 거기서 왼쪽으로 또 좌회전하시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미래혁신관입니다. 거기 들어오자마자 그 입구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을 바로 쳐다보시면 CU 거기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2층입니다. 들어오는 데가 2층이에요. 그래서 미래혁신관 104호라고 되어 있는 건 1층이니까 그 편의점에서 한층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B106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2층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거기서 나오면은 지하 주차장을 통과해야 강의실로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길진 않습니다. 좀 짧아요. 근데 하여간 뭐 한 10초, 20초는 여러분들 걸음이 빠르니까 한 10초, 20초는 걸어가셔야 그래야 강의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 해당 강의실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명, 28명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문제도 시험지도 27사람 거, 28사람 거 이렇게 나눠서 가니까 엉뚱한 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얘기 안 하고 내가 받으면 잘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그 해당 강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감독하거나 아니면 한 분반은 조교 선생님이 감독을 하실 거예요. 제가 2반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한 반은 제가 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여기서 끝났고요. 온라인 수업 학습 영상 보시는 거는 아직 2주 남았고요. 3주 후에 기말 시험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음소거 된 거 제거하시고 말하면 들립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늘 수업이 약간 시끄러웠죠? 지금 위쪽에서 위층에서 바로 위층에서 하는 건지 그 위층에서 하는 건지 공사를 해서 공사하는 소리가 아마 여기 좀 소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학습 영상 잘 학습하시고요. 기말 시험 잘 찾아오셔서 잘 치시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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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